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날까요? 회사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치료 특약도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네, 2025년 최신 개정판 40대 보험 이대로 하면 100점입니다.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과 오늘 보여드릴 종합보험 딱 두 가지만 가입하시면 충분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모든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설계를 했고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40대 분들 디테일하게 보험료를 비교해서 최저가로 보험을 설계를 해서 40대 보험 설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손보험과 오늘 보여드릴 종합보험 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보험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그리고 암내 심장 3대 질병 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들을 고려한 특약,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예산이 이 3대 진단비까지만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실손보험과 이 3대 질병보험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45세 남성은 13,160원, 여성은 17,920원 보험료가 산출이 됐습니다. 현재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41세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 보장 조건으로 구성했을 때 A플랜은 10만 1,653원, B플랜은 12만 3,730원이 나옵니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날까요? 이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내 건강 상태를 심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심사 기준이 타이트하다 하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건강보장 상품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6년에서 10년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병력사항이 있다고 해도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수 기준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건강보장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인수 조건은요, 회사마다 상의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병력이라고 해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D보험사, E보험사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 조건은 매월마다 혹은 매주마다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태추구 상품 분석팀에서 이 건강보장 상품의 인수 조건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최대한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좀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 회사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의 보장 조건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특약마다 저렴한 회사가 다르다, 그리고 보장 내용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납입 면제 조건의 차이도 봐야 되고요, 특약 구성의 다양성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회사의 안정성, 그 다양한 요소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 설계안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20년당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변동 없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먼저 납입 면제 조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러한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후 1년 뒤에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요, 나머지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 금액도 당연히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납입 면제 조건이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회사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까지 납입 면제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불가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단순 보험료 비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테일한 조건까지 확인을 해서
설계를 받아보셔야겠죠. 뇌심혈관 질환은요,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꼭 같이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단비는 보시는 것처럼 최초 1회 딱 한 번만 지급을 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진단비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상 진단을 받고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2년마다, 3년마다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단비는 딱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수술 받을 때마다 90세 만기면 90세까지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꼭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를 통원으로 받았다 하면은 통상 실손보험의 통원 최대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10만원에서 25만원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의 가장 큰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우선 암 진단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암 진단비는요,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비로 구분이 되는데,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암 진단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암 진단금은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1회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 1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하면은 전이된 부위까지 각 그룹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 가족력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특약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단자금은 수술 유무, 치료 유무, 치료 방법 관계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암 진단비 5천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치료 방법 구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 진단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천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받았다,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 치료 특약도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암의 진단을 받고 이러한 비급여 항암 치료나 비급여 암 수술을 받았다 하면 설정한 가입 금액 2천만원을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의 진단을 받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2천만원씩 10년 2억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대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도 다빈도 질병 입원 순위는 13위 뇌경색증, 15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도 무시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구성해드렸고, 다음은 수술비 특약 설정을 해드렸는데, 실손보험에서 수술하면 다 나오는데 왜 굳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지 여쭤보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첫 번째, 실손보험은 갱신형입니다. 이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후가 돼서 이 실손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내 소득은 낮아졌다 하면은 이 실손보험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가입 시기별로 다르지만 통상 10만원에서 25만원 한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일 통원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면은 통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술비 보험은요, 통원이든 입원이든 구분 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나중에 없다고 해도 이 수술비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비 특약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질병 수술비는 면책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보장 한도가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대한 수술이든 경미한 수술이든 30만원에서 50만원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수술비의 단점을 1호종 수술비에서 보완을 해주는데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수술비가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은 주요 수술, 비관여 수술은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금액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엔대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엔대질병 수술비는 관열, 비관여 수술 구분 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특정 질병 코드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다소 좁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비 특약의 단점들을 각 수술비 특약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을 함으로써 완벽한 수술비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병 수술비 30만 설정해드렸고요. 질병 1호종 수술비 설정을 해드렸고, 엔대질병 수술비로 질병 1호종 수술비의 단점인 비관여 수술의 보장 금액이 적다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병원 1인실, 2, 3인실 입원 일당 특약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5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차등화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비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인상을 시키고 보장한도 축소를 시키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금액을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다 화재 사고를 내서 1억 원의 배상 책임액이 발생했다 하면 보장을 하고요,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 하면 배상 책임액을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배상을 해주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까지, 이렇게 보험을 완벽하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1세 남성 12만 5,714원에서 50세 남성 15만 7,139원, 여성분은 10만 1,653원에서 50세 여성 10만 7,576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혹은 제한받았던 보험료보다 보험료와 보장과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는 다양해진 상품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특약의 보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적정한 상품, 최선의 상품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